날짜별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에 보면 여기 데이터에 보면 날짜별로 판매 금액 계열만 그럼 여기는 판매 단가가 빠지는 거죠. 그 판매 단가는 여기 파란색이죠. 그래서 파란색을 마우스 오른쪽 삭제해서 판매 단가를 지우고 판매 금액만 남겨놓는 거죠. 차트의 종류를 묶은 세로막대형, 묶은 가로막대형이니까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가로막대로 바꿔주시고 차트의 제목은 위에다 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트의 제목을 위에다 놓으시고 축 제목이 아니라 차트 제목을 위에다 놓으시고 축 제목에는 기본 가로 제목을 추가하라 했어요. 그러면 얘가 밑에 있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아직 작업이 안 끝나서 그래요. 여기는 판매 금액이라고 넣어주시고 축 제목에는 차트 제목에는 날짜별 판매 금액 비교라고 쓰시고 3번이 여러분이 좀 어려운데 세로 항목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요거는 가로잖아요. 가로. 세로 항목축은 여기에요. 항상 차트에서 주어진 작업이 나오면 그 값에서 더블 클릭을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세로 항목축 옵션이 나오죠. 여기에서 보면 날짜를 거꾸로가 여기 있어요. 그럼 날짜가 거꾸로 됐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 표시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표시 형식의 날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3월 4일 형태로. 근데 1월, 2월, 3월, 4월, 5월 그랬는데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135로 가 있잖아요. 여기서 주 단위를 1월에서 2월 단위로 바꿔주시면 135로 가죠. 그 다음에 판매 금액 계열에 데이터 레이블을 가운데다 놓으라 그랬어요. 가운데 놓어주시고 범례는 삭제하는 건 범례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차트 영역 더블 클릭하시고 그림자에 들어가서 그림자가 종류의 안쪽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했던 게 여기 3번에 세로 항목 축 옵션이라 했죠. 그러니까 세로 항목에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날짜를 거꾸로가 밑에 있죠. 날짜를 거꾸로. 날짜가 거꾸로 되는 거. 그 다음에 그 아래 표시 형식이 여기에 있어요. 그럼 표시 형식의 날짜의 형식의 종류가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3월 4일을 집어넣고 봤더니 여기가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주 단위를 여기 보면 주 단위를 2월 단위로 바꿔주는 작업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이제 까다로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3번을 건너뛰고 4번, 5번을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3번에서 2점 감점이 되면 끝나는데 이걸 하려고 시간을 보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 작업을 끝낼 때까지는 그냥 쭉쭉쭉쭉 나가셔야 돼요. 그게 시간을 뺏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산 작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산 작업 나오면 여러분들이 계산 작업 문제를 1번서부터 푸시는 게 아니에요. 1번에 if 랭크, 2번에 에버러지, 3번에 라운드 뒷선. 그럼 3번 문제에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가 제일 만만해요. vlookup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 3번 문제를 먼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점명이 중부인, 여기 지점명 중부가 여기 있죠. 지점명이 중부인, 판매 금액 여기 있잖아요.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세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뒷섬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뒷섬 하시고 마법사 들어와서 첫 번째 인수가 뭐예요? 표 전체에서
계산한 열번호가 1번, 2번, 3번. 조건 범위가 어디에? 지점명이 중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이 문제에서는 조건을 어디에 입력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건을 표 안에서 찾아서 작업을 하시면 이렇게 56,088원이 나왔네요. 10의 자리에서 반 올리면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래요. 그럼 라운드 들어가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1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동그라미가 2개 들어가요. 그리고 엔터 하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1번부터 풀라는 게 아니에요. 제일 쉬운 거 푸시고 라운드 2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문제에 보면 MOD라는 게 있어요. MOD. 뭐예요? MOD가 숫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누는 수를 넣어주면 나머지를 구해주면 나머지. 그 다음에 V룩업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4번 문제를 보면 구입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얘를 만으로 나누래요. 나는 나머지를 가지고 여기서 찾아서 여기 있는 별표를 집어넣어달라는 거예요.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소. 1열, 2열, 3열에서 뽑아요. 근데 숫자가 오름차순 되어 있으면 방법은 1을 쓰면 되겠죠. 찾으려는 값이 뭐예요? 만으로 나눈 나머지를 갖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작업이 구입 금액을 만으로 나누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는 MOD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구입 금액을 일빵 빵빵빵 만원으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나머지가 나온다. 나머지가. 이 나머지를 기부 구분표에서 찾아서 별을 표시해 달라는 거죠. V룩업 함수죠. 마법사 들어가셔서 찾아서 뽑을 범위는 여기 0부터 별 5개까지가 찾아서 뽑을 범위고 이 범위는 항상 뭐예요? 절대주소. 그 범위에서 3열에서 뽑아요. 숫자가 오름차순 되어 있어요. 방법은 뭐를 써요? 1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 문제에서는 찾으려는 값을 MOD에 의해서 먼저 처리하시오. 그리고 V룩업을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풍김에 5번을 내려가면 5번이 조금 까다로운 건데 딴 건 아니라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sumif 나누기 countif라는 함수에 의해서 평균을 구해요. 근데 얘가 뭐를 하려 하냐면 부서명 중에서 여기 이렇게 부서명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부서명이 이렇게 있어요. 이 부서명 중에서 계획부가 아닌 사람들의 급여의 평균을 구하라는 거예요. sumif 나누기 count-if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비교할 범위는 여기에요. 계산할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계산할 범위가 여기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sumif에 의해서 조건에 맞는 합계를 먼저 구하시는데 부서명 중에서 요게 어려운 거예요. 같지 않다 계획부. 얘는 주소를 갖다 쓰시면 안 돼요. 직접 이렇게 같지 않다 계획부라고 넣어주시고 세 번째가 계산할 범위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계산할 범위.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계획부라는 주소를 갖다 쓰고 내려오면 다운표 안에 주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B29를 찾아야 얘를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소를 쓰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셔야 돼요. AND 하고 쓰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AND 계획부라고 그런 걸 만들어줘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AND 연산자 쓰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얘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직접 계획부라고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엔터하면 조건에 맞는 합계가 나왔죠.
그러면 조건에 맞는 개수로 나눠줘야 되겠죠. count if. 그랬더니 귀찮아요 하고 앞에 두 개만 복사해서 뒤에다 붙이고 가로 닫으면 되잖아요. 똑같은 작업이. 똑같은 작업이니까요. 그러면 조건에 맞는 합계가 나온다. 평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sum if 나누기 count if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sum if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주소가 B29였죠. 여기에 주소를 쓰게 되면 and B29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and 연산자를 쓰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직접 주소를 쓰는 형태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1번에 if 함수가 있죠. if 함수. 중첩 if죠. 순위를 구하여 1위는 1등, 2위는 2등, 3위는 3등.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좀 편하죠. 랭크 함수에 의해서 순위를 구하고 랭크 EQ에 의해서 첫 번째 점수값에 따른 이 점수가 몇 등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 다음에 큰 수의 1등이에요. 그럼 0을 쓰셔야죠. 그럼 이렇게 등수가 구해졌어요. 그러면 그 값이 1이에요 하고 판단하는 true, false를 뽑아낸 다음에 if 함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법사 들어가서 중첩 if예요. 조건을 복사하시고 처음에는 1등 그 다음에 아니면일 때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추가하면 이렇게 여기에 if 함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판단하죠. 요거는 2이면 2등 또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추가해서 아니면일 때 if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는 3이에요 하고 3등이라고 쓰시고 아니면 공백을 놓주는 형태로 해서 등수에 따른 작업을 하는 중첩 if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1번 문제에서는 등수를 구하는 작업을 먼저 하시고 그 값이 1등이에요 하고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첩 if에 의해서 if 함수를 두 번 더 추가하셔서 1일 때 1등, 2일 때 2등을 처리하는 형태로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전반기가 200 이상이면서 후반기가 300 이상인 사원들의 총 판매량의 평균을 계산하세요. 조건이 여러 개 있는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에버러지 if를 쓰면 되겠죠. 2번 문제는. 그러니까 전반기가 200 이상이에요? 후반기는 300 이상이에요? 하는 조건이 지금 두 개가 있고요. 총 판매량의 계산할 범위가 여기가 되겠죠. 평균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버러지 if s를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에버러지 if s가 들어가면 첫 번째 인수가 뭐라 그랬어요? 계산할 범위를 먼저 선택을 하라 그랬어요. 계산할 범위를 먼저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전반기가 200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후반기가 300 이상이에요. 이렇게 계산할 범위, 조건, 범위, 조건, 범위, 조건 이런 식으로 계산할 범위를 먼저 놓으시고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평균값 뒤에 개라고 써주세요. 확인하시고 여기다가 and 따옴표 개라고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average if s를 썼을 때 첫 번째 나오는 여기가 계산할 범위,
조건 범위 조건 범위 이 조건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된다는 걸 좀 기억하셔 갖고 첫 번째가 계산할 범위가 나온다는 걸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